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정 그리고 계정의 분류와 그 종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회계 기초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분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계를 하는 방법, 또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거래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었죠. 거래는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였고, 또 그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장소, 즉 계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거래를 계정에 옮겨 기록하기 이전에 거래를 최초로 분석하는 단계, 즉 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좀 생소한 단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분계는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거래가 발생한다는 말은 증감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 증감 변화를 최초로 회계 기록, 즉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회계적 기록을 하는 최초의 절차를 우리가 분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계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였던 거래의 8가지 요소,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각 계정 금액을 정하여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계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기 위한 최초의 분석 단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떤 계정 과목이 또 얼마나 증가하였나 감소하였나, 이렇게 증감 변화를 토대로 차변, 대변으로 분리하여 기록해주는 과정을 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분계를 하는 분계의 방법 또는 절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분계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자, 1단계가 바로 뭐냐면, 회계상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확인한 다음 그 거래에서 증감 변화를 보인 계정 과목이 어떤 계정 과목이 증감 변화를 보였느냐는 그 계정 과목을 어떤 계정으로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계정 과목을 결정하라, 이겁니다. 자, 뭐 현금으로 할지, 당좌 예금으로 할지, 상품으로 할지, 이 계정 과목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이렇게 계정 과목이 결정이 되고 나면 거래의 8요소라고 배웠죠. 8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 계정 과목, 결정된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할 것인가 대변에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1단계에서 결정된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할 것인지 대변에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단계까지 마무리되고 나면요, 마지막 3단계가, 자, 기록된 그 계정 과목의 금액을 얼마로 기록할 것인가, 그래서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3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계는 계정 과목을 정하고 거래의 8요소에 의해 차변, 대변을 결정한 다음 또 얼마의 금액으로 기록할 것인지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그 분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3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결정을 해 내려가시면 그렇게 분계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예시를 하나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상품 5만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런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게 거래죠. 자, 1단계에서 거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래의 내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일단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고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는 상품과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일단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먼저 상품이라는 물건을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샀죠. 구입을 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증가니까 어느 변이 되겠죠? 상품이 차변이 되겠죠. 그렇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했으니까 현금이라는 돈은 지출되었으니까 나가게 되겠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하여서 상품이 증가하였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결정이 나겠죠. 차변, 대변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러면 여기 자산의 증가, 상품이라는 자산이 차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품을 이렇게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으니까 현금은 대변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발생된 금액이 여기에서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금액을 5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분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분계는 세 가지 단계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일단 계산 과목 정하시고요. 그걸 차변에 기록할지 대변에 기록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생된 금액을 기록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분계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이제 분계를 몇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문제 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5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일단은 계산 과목 정하겠습니다. 현금 나왔고요. 보통예금이라는 두 개의 자산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현금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을 했기 때문에 입금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돈은 감소했으니까 대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예금이 되었으니까 통장의 잔액이 늘어나겠죠. 자, 차변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차변에 대변에 현금 그리고 5만 원이라는 발생 금액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보통예금 그 다음에 5만 원이라는 같은 금액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분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현금 10만 원을 출자하여, 출자는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영업을 개시했다. 자, 이때 현금이라는 계정 나왔고요. 영업을 개시하다 하면은 우리가 이걸 자본금이라고 했었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영업을 개시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계정과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출자하였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증가했고 대변에 영업을 개시하는 돈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10만 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종업원 급여. 자, 일단은 급여가 나왔습니다. 계산 과목 이름이 급여 비용이죠. 또 보통예금이라는 계산 과목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종업원 월급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지출되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돈은 10만 원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변에. 그리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은 비용이죠. 비용이 차변에 발생을 10만 원 하게 되었다. 자, 다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와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왔는데요. 현금으로 일단 지급했죠. 자, 일단 현금이 지급되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5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변에. 그리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빚을 갚았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도 감소를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5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자, 건물이라는 자산과, 자, 월 말에 지급을 하기로 했다 했으니까 지급을 하지 않았죠? 갚아야 될 부채, 즉, 미지급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외상매입금인데 상품이 아닐 때에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건물을 샀습니다. 차변에 건물 17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월말에 지급을 해야 하니까 부채가 증가했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170만 원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엄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자, 지급하였으니까 지급엄이 됩니다. 지급엄. 자, 일단은 상품이라는 자산을 샀습니다. 자산이 증가했죠? 차변에 상품 10만 원. 그리고 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엄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지급엄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얼마가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요금 5만원과 인터넷 요금 5만원. 자, 우리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은 합쳐서 10만원인데 통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이걸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현금이 납부되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원이 감소하고요. 차변에는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 즉 통신비라는 비용이 10만원 발생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자동차에 주유비라고 했습니다.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시험부터요. 현금으로 5만원 지급되었죠. 대변에 현금,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이 5만원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 현금 5만원을 당좌 예입했다. 자, 현금을 은행에 당좌 예금을 하면 현금은 감소했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5만원 감소,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잔액은 통장의 잔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변에 증감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 상품 10만원을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매출이라는 말은 팔았다는 말이죠. 그럼 상품이라는 물건은 팔았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변에 상품 10만원. 그리고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외상이니까 나중에 받아야 되겠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외상 매출금 10만원이 채권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다음 이 외상 매출금 1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회수라는 말은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현금이라는 돈이 들어왔다. 차변에 현금 10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만원이 받았으니까 채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품 주문을 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만원을 지급했다. 자, 현금이 지급되었죠? 대변에 현금 만원. 5만원이 아니고 만원입니다. 그 다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계 예시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 때는 또 분계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내용으로 또 이렇게 수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